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9장 4절, 그 다음에 5절, 수치 미분, 수치 적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수치 미분에서 우리가 1차 미분을 이런 식으로, 사실 테일러 흡수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도 미소 변이 h만큼 움직이는 위치와 그 전 위치의 차이를 그 변이 위치만큼 나누면 기울기가 된다. 이거 너무 직관적이죠. 백워드도 마찬가지로 미소 변이를 뒤로 생각해서 그 현재 위치 x와 그 미소 변이 h만큼 뒤로 간 위치에서의 함수값을 차이를 이 h로 나누면 미분의 어,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야기했었고, 이제 중앙차분법 같은 경우는 이 위치가 세 개.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 여기 위치랑 여기 위치 h만큼 미소 변이만큼 뒤로 간 거, 그 다음에 h만큼 앞으로 간 거 사이에 어 이제 증분은 EH겠죠. 그래서 EH분의 그 앞뒤의 함수의 차이를 나누면 또 마찬가지로 미분이 된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뭐 여기랑 여기 차이의 미분이면 대충 이 가운데의 미분값일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의 미분값이라고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랑 여기에 차이의 미분이라고 하면은 어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요 가운데 있는 위치에 미분값일 것 같은데 이 위치에서 미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백워드, 포워드라고 하는데 센터럴은 생각해보면 여기랑 여기의 가운데니까 딱 이 가운데 위치에 해당하는 그런 미분값이라고 보니까 뭔가 더 마음에 들죠. 정확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오차의 그 차수, 이게 h라는 게 엄청 작은 값이면 h가 작으면 h가 0.1이라고 해볼게요. 0.1의 제곱은 0.01이죠. 그러니까 작은 값을 제곱하면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h를 엄청 작게 잡을수록 이 위치에서의 미분값을 더 잘 근사할 거잖아요. 그래서 h가, 그래서 제가 미소 변이 굉장히 작은 값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h에 비례해서 에러 값이 커지는데, 그래서 h의 3승이면은 에러가 굉장히 작은 거죠. 왜냐면 3승까지 곱했으면 0.1에 3승이면 0.0001이니까. 그래서 오더가 클수록 에러는 작은 거고, 근데 이제 h의 제곱이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음, h의 1승보다 에러가 작겠죠. 다시 말하면 포워드 디퍼런스는 지금 오더 오브 h1, 그러니까 1승이고 파워 오브 1이고, 그러니까 1승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h의 제곱이라니까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이렇게 양쪽에 끝에 있는 거에 차분을 해가지고 우리말로 하면은 중앙 차분을 하게 되면은 에러가 더 이제 작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얘는 사실은 3승이고 이 3승을 h로 나눠서 결과적으로 오더 오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3승이었는데 이 h로 나누니까 h로 나눠서 이제 제곱이 되는, 네,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포워드, 백워드, 포워드, 백워드, 센터럴이라는 게 앞뒤의 차이를 이용해서 미분을 계산한다는 아주 직관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 두 번 미분을 하는, 그러니까 세컨드 데리버티브 2차 미분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어,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아니면 테일러 정리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요. 근데 이걸 좀만 옮길게요. 네,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일단 우리가 포워드, 백워드 이제 배웠잖아요. 그래서 포워드, 백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이 있으면 x와 x-x, x 플러스 x라는 점에 대해서 이 기울기를 구하는 거죠. 이렇게 기울기라는 거는 변화량분의 함수의 변화량. 그러니까 x라는 걸 우리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이렇게 독립 변수를 움직였을 때
따라오는 변수가 얼마나 변하느냐.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면은 공부를 엄청 잘하면은 머리가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는 인풋 대비 뭔가 변화가 엄청 크면은 변화량이 높은 거, 기울기가 높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위치에 해당하는 이 기울기가 f 저기 기울기를 어 fx 빼기 fx 마이너스 x h분의 h 이렇게 쓰면은 우리가 그 기울기가 이 뒤에 있는 부분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부분 이제 이 부분에서의 기울기가 h분의 fx 플러스 h 빼기 fx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거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에 또 기울기. 그러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할까라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 기울기, 이 앞에 있는 거 기울기와 뒤에 있는 거 기울기의 차이에 그 다음에 그 사이의 증분.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와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가 있다고 지금 제가 할 때 이거 사이의 차이의 증분인 h로 그 차이를 나눠주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의 기울기가 이거 화살표고 이 화살표고 이 화살표가 얼마나 변하느냐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면은 f를 두 번 미분한 거는 분모를 이제 h만큼 움직였을 때 이제 이거 오른쪽에 있는 거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분의 h 기억나요? 네. 빼기 h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h. 그래서 앞에랑 뒤에를 차이를 뺀 다음에 h로 나눠주면 또 그 기울기의 차이에 h로 나눠준 거니까 이제 기울기의 기울기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x 있고요. 이 마이너스 붙고 여기 fx 있으니까 죄송해요. 마이너스 fx랑 마이너스 fx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2fx가 되고 일단 분모는 전체 h 나눴으니까 h 제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데 마이너스 한 번 더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쓰면 fx 플러스 h 더하기 fx 마이너스 h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세컨 데리베티브 두 번 미분한 거의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를 테일러 정리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런 테일러 정리를 보면 이제 오더의 차수, 그러니까 에러의 차수를 알 수 있는데 이제 이 테일러 정리 보시면 앞에서 했던 우리 이거 두 개 차이를 빼가지고 앞에서 그 센터 디퍼런스 했던 것처럼 이건 두 개를 더하게 되면요.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두 개 더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더하면 지워지고 이거 두 개 더하면 2 팩토리얼은 2니까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1이 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하나 더 이제 제가 써보면은 h의 3승분의 f를 세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여기는 빼기 3 팩토리얼분의 h 3승 f 세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되고 여기 하나 더 쓰면 4 팩토리얼분의 h 4승 f를 네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h 4승 이건 똑같이 플러스로 네 번 미분한 거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 뒤에 또 있는데 이제 이걸 더하면은 여기서 보시듯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가 그냥 지워져요. 그럼 이제 이것도 상수 어떤 값이니까 이게 나머지에 대해서 생각하면 h의 4승에 대해서 비례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h가 이게 제곱이 아니고 h의 4승이에요. 잘못됐고 그럼 이제 h의 4승이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두 번 미분한 걸 알고 싶어서 요거만 남기고 다 넘기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넘기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h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오더 오브 4승을 4승을 h 제곱으로 나누니까 이제 에러는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서 얘기했던 건 똑같죠. 이 식은 똑같고 네. 테일러 정리로부터도 2차 미분에 대한 중앙 차분 공식 센트럴 디퍼런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센트럴 디퍼런스 우리말로 차분이라고 해서 차이를 이용해서 미분을 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러면
2차 미분까지 했으니까 1차 미분, 2차 미분 다 좀 직관적이고 그냥 식을 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이걸 가지고서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제는 fx를 주어지고 한 번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거는 다 구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어, 굳이 수치 해석으로 풀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데이터만 포인터가 주어진다든지 아니면 함수 fx가 미분이 안 된다든지 할 때 우리가 수치 미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수치 미분할 필요가 없이 그냥 f 프라임을 아니까 우리가 0.5라는 이 위치에서 f 프라임을 알고 싶으면 f 프라임을 계산한 거에 0.5 넣으면은 그때 기울기 나오겠죠. 두 번 미분도 마찬가지로 0.5 넣으면은 식에 나올 텐데 우리가 이제 수치 해석법을 구했으니까 수치 해석법하고 이거 손으로 구할 수 있는 이 값을 비교해 보면은 아, 수치 해석법이 이 정도 정확도 나온다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고요. 여기다 값을 넣으면은 이제 중앙견 x가 이제 중앙값이 0.5고요. 그다음에 h가 해서 0.25죠. 그러니까 h가 0.25가 생각보다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0.5x 기준으로 0.25면 왼쪽으로 0.25, 오른쪽으로는 여기 x 잠시만요. 여기 x-h, 그 다음에 x, 그다음에 x 플러스 h라고 생각했을 때 0.25만큼 움직이면은 0.5 기준으로 왼쪽은 0.25, 오른쪽은 0.75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위치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이용해서 요 두 개 사이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요 차이를 가지고 미분을 하고 요거 두 개 차이 가지고 미분을 하는 방식으로 일단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h가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 왜냐하면 또 함수의 개형을 따라서 값을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을 가지고 여기다 함수 값을 넣으면은 일단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여기다 넣으면은 f 0.25일 때 값 알고 0.5일 때 값 알고 0.75일 때 값 알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보면 이 차이는 이제 0.25 h 값으로 나눠주면 포워드에선 1.687로 백워드에서는 1.937로 그다음에 센터럴 디퍼런스에서는 1.8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실제 실제 미분값은 여기에 넣어서 바로 구하면 1.75다. 그러면은 1.75는 지금 얘가 그래도 제일 가깝네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앙차분법에 의해서 구한 게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차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똑같은 거죠. x-h에 대해서 0.25, x에 대해서 0.5, 그다음에 x 플러스 h에 대해서 0.75 이렇게 구하면 여기에 대해서 x 값을 대입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fx-h 알 수 있고 fx 알 수 있고 그다음에 fx 플러스 h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조합해가지고 이제 2차 미분인 요 식에 넣어서 네,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나오고요. 실제로 여기 두 번 미분한 식에다가 여기다 f 두 번 미분 0.5를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는 심지어 오차가 아예 없죠. 그래서 이게 오차가 아예 없게 나오는 거는 우연이고 뭐 상황에 따라서 완전 똑같은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거는 3차 다항식이라서 아까 에러가 몇 차라고 했죠? 이거 에러가 2차라고 했죠. 에러가 2차가 이미 두 번 미분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나올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모든 함수가 이렇게 뭐 정확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이제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9.5장의 수치 적분, 수치 미분은 다 끝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다루게 될 이제 수치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 네,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는 21장에서 우리가 다루는데요. 21장을 보면은 잠시만요. 한번 정리를 21장에서 보는데 우리가 미분 방정식 처음 보시는 분도 있나요?
미분방 정식이라는 거를 다들 아시나요? 네. 그럼 설명 안 해도 되나? 음, 네, 알겠습니다. 어, 일단 미분방 정식 우리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금 개념적으로 사실 먼저 이해하고 이 테크닉적으로 기술적으로 이거 푸는 거는 시험을 우리가 봤을 때 이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상미분방 정식은 공학수학 첫 장에 나오고 이게 뭐 중요하니까 제일 첫 장에 나오겠죠. 그래서 퍼스트 오더 ODE부터 해가지고 이 미분방 정식 푸는 거를 이제 손으로 이제 풀 수 있게 배우는데 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건 우리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이게 미분방 정식이 뭔지 사실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서 먼저 미분방 정식의 종류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줄여서 미분방 정식이 뭔지 한글로는 미분방 정식이라고 하지만 영어로 이제 보통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거나 줄여서 우리가 그거는 미방이라고도 미방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미방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일단 영어로는 differential equation이죠. differential differential 미분 그다음에 방정식은 equation. 근데 이게 그 변수가 몇 개이냐에 따라서 상미분 방정식 우리말로 상미분 방정식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ordinary differential ordinary 사실 잘 와닿지 않는데 이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다음에 두 번째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그래서 PD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이것도 D로 쓸게요. 네. 그래서 partial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ordinary 이거는 뭐 일반적이다 이렇게 고정적 있다 이렇게 말하기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인데 differential equation인데 이게 이제 independent variable이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뭔가 어, 어떤 변수가 있고 그 변수로 함수를 나누는 게 아니고 미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표현하면은 옆에 좀 쓸게. 유일한 하나의 유일한 그 음, 필기를 해놓은 게 있어. 일단 네. 싱글 베리어블 유일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미분을 하는데 하나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인 거고 어,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니까 데리베티브라는 게 데리베티브라고 하는 거는 with respect 이게 뭐에 관해서 싱글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에 관해서 어 하나 한 번 미분은 상관없고 미분을 포함하는 거. 이퀘이션인데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뭐 이꼴이 있는 게 방정식이고 좌우가 있고 이꼴이 있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y2 프라임 이꼴 y 프라임 플러스 뭐 x y 플러스 이렇게 쓰죠. y2 프라임 플러스 y 뭐 3y 프라임 플러스 2y는 x 뭐 이런 식으로 이퀘이션이 있는 게 그 좌우에 등호 표시가 있는 게 이제 이퀘이션인데 이퀘이션인데 뭐가 있다? 이 미분한 거를 포함하고 있다. 근데 미분한 건 뭐에 대해서 with respect라는 건 뭐에 관해서 미분하는 건데 이제 y가 이제 뭐해서 h of x라고 하면은
이거 미분하면은 이제 뉴턴의 표현을 따르면 이제 이렇게 쓰죠. 뉴턴이 아니고 이게 라이프니츠의 표현을 따르면 이렇게 쓰는데 이게 결국 h에 대한 x의 미분이죠. 또 x로 한 번 미분하거나 두 번 미분한 게 이렇게 들어가는 게 포함된 방정식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있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방정식이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디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줄여서 OD라고 부르고 하나의 변수에 대해서 이제 미분 방정식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이런 식으로 찾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은 이제 똑같은데 이게 이퀘이션인데 데리베티브를 포함한 이퀘이션인데 두 개 또는 뭐 더 많은 독립 변수를 가지고 독립 변수라는 건 x라고 하는 우리가 입력으로 넣어주는 변수죠. 베리어블을 포함하는 칸이 없으니까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그런 어,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함수를 찾는 게 네, 이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건데 이것도 이퀘이션인데 뭐 블라블라블라 with respect to two or more independent variable에 대해서 이런 이퀘이션을 세우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는 잠깐만요. 음, 그 혹시 뭐 그런 거 들어보셨죠? 뭐 어, 그 뭐라 그러지? 음, 그다음 뭐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공간에 대한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중에 유명한 게 뭐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어떤 이퀘이션을 세우는 거 또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이제 많이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얘가 공간에 대한 변화량과 뭔가 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요 식은 특별하게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 공간에 대한 두 번 어떤 변화량과 뭔가 관계를 가진다. 이거는 이제 힐 이퀘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u가 여기서는 u가 x와 y의 함수고 u가 x와 y의 함수고 여기서는 u가 t와 x의 함수죠. t와 x, y 세 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u가 함수인데 그게 이런 식으로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서 결정되는 함수니까 이렇게 지금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파셜 디퍼런셜 이게 어, 편미분을 통해서 u를 미분할 수 있는 그런 값들을 포함하는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뭐 h of t, x를 찾는 거. 그러니까 이게 u라는 게 어떤 우리의 지금 뭐 y라는 값이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함수인지 찾는 게 이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목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우리의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솔루션이고 얘가 솔루션이고 그래서 이렇게 OD와 PD 두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공학수학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는 전부 다 이제 PD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OD까지만 배우죠. 손으로 풀 수 있는 수준에서 배우고 네. 그리고 이제 이 First Order OD는 1차 상명 방정식, 그다음에 Second Order OD는 여기 2차 상명 방정식에서 챕터 1, 2에서 배우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푸는지보다는 1차 미분, 2차 미분을 포함한 상미분동식이 뭔지 조금 개념적으로 설명을 어,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OD가 있는데 이제 지금은 우리는 PD보다는 OD를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PD는 좀 아직 우리가 풀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OD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좀 제일 간단한 게 OD 중에서 First Order OD 1차 상미방정식 이 OD 안에 포함되는 거죠. OD 안에 First Order OD가 있고 이 First Order OD는 어떤 이퀘이션 아까 제가 좌우를 이제 그 등호 표시를 해서 만들어낸 게 이퀘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퀘이션을 이렇게 이미 어떤 함수 라지 F에 대해서 포함하는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고 y 프라임이라고 해서 이제 y를 x로 미분한 거가 결국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중요한 이거를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바로 값을 계산할 수 있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를 이제 explicit 폼이라고 이거 죄송해요. implicit 폼이라고 하고 implicit 암시적인 형태라고 하고 이렇게 주는 거를 우리가 명시적인 형태라고 해요. 요거는 약간 어, 기본적인 용어를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y 프라임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y 프라임을 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y 프라임을 여기에서 찾으려면은 이걸 막 뒤로 넘기고 좌우로 넘기다 y 프라임만 남기고 다 이제 어, 오른쪽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로 안 구해지니까 암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은 바로 주니까 명시적이라고 얘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학교에서 우리 그 공학 수학에서 사실 배우지 않죠. 배우지 않나기보다는 이걸 바로 풀지 않고 이 중에서도 그나마 풀 수 있는 수준의 쉬운 문제를 푸는데 이제 리니어 OD를 풀게 되죠. 그래서 리니어 OD는 이런 특별한 형태를 가지는 y 프라임을 포함하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정리하다 보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지만 리니어 OD라고 하고 이 선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풀기가 굉장히 이제 용이하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어, 뭐 이런 거 외우시진 않을 테지만 이 식을 이제 풀 수 있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yx가 이 경우에는 뭐 2의 마이너스 h 저도 이거 사실 외우진 않는데 이게 하고 2의 h qx dx 플러스 c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이게 h가 모르니까 여기서 h는 px를 x대로 적분한 거. 그리고 여기 막 c 이런 적분 상수가 나오잖아요. 이 적분 상수는 적분을 한 거를 다시 미분하면 이게 뭔가 이 식을 만족시키니까 임의의 상수 c를 놓더라도 이 식을 만족시킨다는 거죠. 네. 그리고 사실 x에 대한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 적분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고 이 적분하고 그 적분한 걸 또 2의 h 곱해가지고 적분하고 하면은 결국 이렇게 썼을 때 이 y를 여기 넣으면 얘가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만족시키는 y를 찾는 게 또는 이제 x에 대한 함수를 찾는 게 목적이라면 한 가지 더 여기서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게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리니어 OD도 호모지니어스 OD가 있고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 있고 호모지니어스 그다음에 넌 호모지니어스가 있어.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QX가 0인 경우 그래서 식을 이제 쓴다면 이런 식으로
y 프라임 플러스 px y 이꼴 0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를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넌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은 0이 아닌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이제 y 프라임 플러스 px y 이꼴 qx인데 qx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에 호모지니어스 이퀘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y에 대한 어떤 그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만약에 제가 찾았다고 해볼게요. 이게 어떤 함수를 x에 대한 함수를 이렇게 쭉 해서 찾았어요. 그게 이제 솔루션인 거죠. 여기서 찾은 솔루션이 여기서 찾은 솔루션이 이제 YH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걸 식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렇게 미분하고 넣고 여기다 Y 넣고 하면은 이 식을 만족시키니까 YH를 찾은 거죠. YH를 찾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만족시키는 Y도 이제 YP라고 하고 이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썼을 때 어, 이게 YP는 이게 아닌 거죠. 여기에 YP가 있으면 YP 더하기 YH를 하면은 이게 마찬가지로 여기에 솔루션이 된다. 그래서 총 제너럴 솔루션은 완벽하게는 이렇게 네,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 y를 한번 미분한 걸 yh를 미분하나? 그러니까 이건 다 지울 건데 y p 더하기 yh를 미분해도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미분한 거나 이거 미분한 거나 같고 그래서 이런 성질 때문에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이거를 yh를 넣게 되면 이게 이미 yh는 얘를 만족시키죠. 여기가 0이에요. 여기다 yh를 넣었을 때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쓰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0이 되고 어차피 이거 양쪽에 0 더하고 여기 0 더하나 의미가 없으니까 같은 값이 나오니까 yh를 넣어도 전체 이 넌 호모진 솔루션의 해가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죠. 이걸 중첩의 원리라고 하는데 음, 어쨌든 이 제너럴 솔루션이라는 게 있다는 거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해가 딱 하나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상수 C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여기에 식을 만족시키는 게 여러 개의 해가 있을 수 있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특정 하나의 해를 구하는 걸 뒤에도 얘기했지만 이니셜 컨디션 프로블럼이라고 하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first order ODE는 간단하게 물론 막상 시험을 보다 보면 이제 간단해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풀 수 있고 second order ODE 근데 우리가 이거 손으로 푸는 거는 물어보진 않고요. 근데 first order ODE, second order ODE가 있고 그다음에 second order ODE는 어, 이제 그럼 개념적으로 뭐냐? 그게 결국 여기 x랑 y랑 y 프라임과 y를 두 번 미분한 y2 프라임에 대해서 이퀘이션을 쓸 수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세컨 오더 OD가 되는 거죠. 이것도 임플리시트 폼으로 나타내는 거고 사실 여기서부터는 익스플리시트 폼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없어요. 두 번 미분한 거는 이제 계산하기가 어차피 어려워서 어쨌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세컨 오더 OD인데 이 세컨 오더 OD도 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주 한정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풀죠. 그게 이제 리니어 세컨 오더 OD. 이제 리니어의 세컨 오더는 제가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2차도 리니어 OD가 있는데 리니어 OD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Y 두 번 미분한 거랑 한 번 미분한 거 그다음에 미분 안 한 거를 포함해서 이렇게 수식을 정리할 수 있으면 이거는 다 세컨 오더 리니어 OD이고 마찬가지로 위에 호모지니스 non 호모지니어스 성질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 문제를 우리가 많은 경우에 풀 수가 있고 근데 이것도 못 푸는 경우가 꽤 있어요. PX, QX가 복잡한 경우 여기 위에는 다 풀 수 있는데 퍼스트 오더는 세컨 오더는 못 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또 이거를 우리가 실제 시험 볼 때는 아주 한정적인 경우 어느 경우 컨스턴트 코에피션트를 가지는 경우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한 99% 정도는 다 못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치 해석 방법을 배우는 거고 어, 손으로 못 푸는 거죠. y2 프라임 플러스 뭐 ay 프라임 플러스
by는 뭐 rx 요렇게 나타내는 거에 한정해서는 이제 거의 다 풀 수 있어요, 우리가. rx도 너무 복잡하면 못 풀겠지만 또 대부분 우리가 막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내지 않기 때문에 rx가 뭐 폴리노미얼 형태나 익스포넨셜 형태나 사인 코사인 형태일 때 y를 우리가 예측하고 사실 이게 많은 경우에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그냥 이게 약간 퍼즐 같은 거예요. 여기 y에다가 뭐 y를 뭐 ax로 해볼까? ax 플러스 b로 해볼까? 해서 이제 한번 찍어보고 찍었을 때 여기 대입하니까 뭔가 만족시켜줘. 그러면 이거 그거 해라고 일단 어, 찾았다고 말하는 그런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많이 풀거든요. 이제 예전부터 경험적으로 이렇게 푸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이제 이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공식화해서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어,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풀어볼 예제들은 이렇게 퍼스트 OD나 리니어 OD 같이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를 풀어가지고 이제 수치적으로 푼 거랑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손으로 풀 수 있어야지 그 값의 진짜 해를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엄청 복잡해가지고 손으로 못 푸는 것도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볼 방법은 충분히 다 풀 수 있다. 물론 다 푸는 건 아니겠죠. 뭐 경우가 어, 제한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는 여기까지 19장은 다 끝냈고 21장, 21.1장은 First Order ODE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미분 방정식 푸는 거는 이제 그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은 이렇게 쓸 수 있는 y 프라임을 포함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이 함수 이 hx를 찾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퍼스트 오더 ODE는 y 프라임 하나만 있고요. 그다음에 리니어 ODE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게 0인 거. 넌 호모지니어스 같은 경우는 이게 0이 아닌 거. 그다음에 이 디렉셔널 필드라는 게 있는데 그 디렉셔널 필드가 사실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이해할 때 굉장히 어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중요하냐? 이제 이게 각각의 x랑 y가 주어지면 그 각각의 x랑 y 위치마다 어, 이 어떤 y 프라임에 대한 함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어떤 조건은 y 프라임이 어떤 x랑 y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퀘이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명시적으로 y 프라임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y 프라임이라는 거를 x랑 y는 좌표계니까 찍을 수 있죠. 여기도 찍든지 여기 찍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찍었을 때 기울기라는 게 여기에 y 프라임이라는 걸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단 아까 얘기했던 우리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Initial Value Problem IVP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초계값 문제라고 하죠. 초계값을 먼저 줘요. 그래서 초계값을 주면은 여기 위치에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 조건이라는 건 이제 어느 위치마다 기울기가 정해져 있다라는 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y 프라임이 x, y에 대한 함수로 주어졌으니까. 그럼 위치마다 기울기가 주어진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어떠한 함수 하나를 찾는 거죠. 그 함수가 이런 개형이 된다는 거고. 그럼 이 개형에 대한 함수는 손으로 풀었을 때는 얘가 아마도 뭐 y 이꼴 2의 x 플러스 뭐 x 뭔가 아무튼 이거 정확하지 않은데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여기에 상수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어떤 네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했을 때 이건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에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식에서 초기값을 만약에 0,0을 주면 이 C값이 나오겠죠. 뭐. C가 여기서는 1인데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 0 넣으면 얘가 C 1승이고 0이니까 1이죠. 이런 식으로 C가 변할 때마다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함수가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의 이니셜 밸류를 주면은 이 함수 하나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 함수로. 여러 개의 가능성 중에 여러 개의 무한한 뭐 그 평행 우주 중에 하나처럼 이 하나가 결정이 초기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럼 그 미래들이 여기에 시간이라고 했을 때 이 미래가 여기에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상미분 방정식을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량과 그 변화량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정의하기 때문에 이 한 번 미분한 거에 한정해서나 뭐 상관없이 두 번 미분이든 어, t라는 시간 하나에 대해 상미분 방정식을 많이 세우고 그럼 그때 지금 이 기울기를 만족시키는 거를 이제 따라가다 보면 하나의 그 곡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각각 위치마다 기울기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위치마다 기울기를 크기가 1인 벡터를 그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마치 벡터 필드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디렉셔널 필드라고 하고 이 디렉셔널 필드를 따라서 가는 어떤 함수들이 이걸 만족시키는 함수가 존재할 것이다. 근데 그 함수가 뭔지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일반화해서 쓰는 게 이게 제너럴 솔루션이고 C에 대해서 임의로 쓰이는 이 모든 함수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C가 하나가 정해지면 어떤 하나의 함수 커브가 주어질 건데 그거는 그 어떤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풀었을 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1차 미분방정식은 이렇게 그래프로도 쉽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2차 미분방정식부터는 그렇게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요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함수 이 y x에 대한 함수 y를 찾는 그런 걸 이제 해보면 되겠고요. 일단 오늘은 1차 미분방정식까지만 할 거니까 오늘 이제 핵심적인 오일러 방법. 오일러 방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미분 방정식도 풀 수 있는 어떤 파워풀한 방법인데 요즘 굉장히 단순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초객관 문제라서 일단 시작하는 점을 줘요. 여기서 뭐 여기서 시작해도 되고 여기서 시작해도 되는데 어쨌든 어느 점에서 시작하냐에 따라 나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죠. 앞으로 t 시간 이후에 나의 위치가 달라지는데 근데 이제 그때 그 미래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나의 지금 현재 이동 방향. 뭐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증가하는 방향이 있고 뭐 감소하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감소하는 방향이 있었다면 시간 t 이후에는 여기 밑에 있을 거고 증가하는 방향이 있었으면 t 이후에 여기 위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y 프라임을 어떤 위치를 알면은 함수처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증가하는 방향이었는지 감소하는 방향인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미분이죠. 그러면 그 미분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h라는 미소 변이만큼 이동한다. 그래서 x0에서 x1은 x0에서 h만큼 움직인 거고 여기 굉장히 극단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이 함수가 이렇게 변화하는 함수였는데 내가 이걸 따라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내가 h만큼 움직인 위치는 여기에 찍히겠죠. 그게 y1일 거예요. y1은 실제 y 그 x1일 때 값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이건 좀 많이 과장해서 그린 거긴 한데 이거를 우리가 h를 더 작게 더 작게 작게 만들다 보면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리 곡선이더라도 굉장히 확대해서 보면은 직선처럼 보인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h가 엄청 작으면 얘가 직선처럼 보이기 때문에 h를 작게 만들어서 이 그래프를 어느 정도 따라가게 뭐 이런 식으로 따라가게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 그 경향을 따라가게. 왜냐면 h는 제가 미소 증분 미소는 우리말로 뭐라고 할까요? 아, 미소가 우리말이죠.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아무튼 조금만 증가시켜가지고 우리가 이 함수의 개형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일러 방법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푼다고 하는데 이 공학수학 앞에서 손으로 풀었던 방법과 다르게 함수를 우리가 대수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대수적으로 표현한다는 거는 이 함수가 뭐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y 이꼴 뭐 fx가 x의 제곱 뭐 플러스 뭐 x 플러스 2x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오일러 방법은 그냥 점을 찍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함수의 개형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일단 찍었으면 여기가 함수의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값은 여기서의 기울기 우리가 x1과 y1을 알면은 그럼 아까 함수에다 넣어가지고 값 구할 수 있죠.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죠. 그럼 기울기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울기에 따라서 h만큼 움직여서 여기에 이렇게 찍어서 이 다음 점을 찍는 다음 점을 찍고 다음 점을 찍고 이제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오일러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직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일단 y0가 있고 여기가 y0고 여기도 y0겠죠?
그다음에 요 양이 이만큼 올라가는 이 양이 h 곱하기 이 함수의 기울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함수의 기울기라는 건 y 프라임이라는 거는 이 밑변분의 여기가 h예요. h분의 높이죠. 이 높이가 이제 증분 델타 y라고 할게요. 이 델타 y를 델타 x 여기서는 그냥 h로 나눈 건데 그러니까 델타 y가 우리가 알고 싶은 게 h 곱하기 y 프라임이죠. 근데 y 프라임이 여기 함수 fxy로 주어졌으니까 h 곱하기 fxy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울기랑 기울기가 가파르면은 엄청 올라갈 거고 기울기가 음이면 엄청 밑으로 내려갈 건데 그게 h라는 스텝을 많이 뛰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냥 비례해서 h 곱하기 fx 해가지고 더해주면 된다. 결국은 이 점의 위치는 뭐다? y1은 y0 플러스 h 곱하기 fx, y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y1을 구하고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도 y2를 구하고 이런 식으로 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오일러 방법은 수치 해석적으로 어떤 미분 방정식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다. 그래서 알고리즘으로 따지면은 이 전 위치 yi에 대해서 이 증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에 해당하는 y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해주는 방법을 쓰게 되고 이게 결국 예전에 그 타일러 정리에서 나오는 그 차이에 대한 우리 또 포워드 디퍼런스 봤던 거 기억나죠? 포워드 디퍼런스에서 이 미분을 이런 식으로 이게 미분이잖아요. y에 대한 미분이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넘기면 자연스럽게 이식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어, 이 오일러 정리가 아니고 오일러 방법은 음, 디스크리트하게 이 점을 뽑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기서 왜 이러지? 이제 y를 여기선 t, 이거 아까 x 또는 t 이두 개 그 중에 하나의 변수가 공간에 대해서 할 때는 x, 뭐 시간에 대해서는 t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 독립 변수가 t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t, y의 어떤 좌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y를 t로 미분했을 때 그 값이 함수로 주어지고 이 함수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단순한 t-y라는 식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은 뭐 어떤 내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 변화량이 현재 시간과 그 현재 상태, 내가 만약에 어 뭐 음, 내가 굉장히 만약에 물이 높은 위치에 있어요. 물이 높은 위치에 있으면 이거 빠져나가는 양이라고 하면 내가 물의 양이 많으면 물이 많이 빠져나갈 거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빠져나가는 양은 음수로, 그러니까 나가니까 마이너스인데 내 양에 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물리적인 관계식을 설정하는 게 결국 우리가 이 미분 방정식이고 다른 말로 그래서 지배 방정식, 영어로는 고버닝 이케이션이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요 식을 만족시키는 이 시간에 따른 y에 대한 어떤 변화량을 미래를 예측하는 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위치에 따라서 그 뒤에 미래가 결정이 되고 그러면 여기선 초기 위치는 0,1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1부터 이제 다음 위치를 이렇게 여기다 현재는 y가 1이고 여기 증분값을 여기서 줬나요? 0.2 간격으로 주라고 해서 0.2 이제 간격에 대해서 그 함수의 기울기 값, 얘가 기울기 값이에요. 그래서 뭐 0 빼기 y 값이 1이니까 1 해가지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현재 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나는 현재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는데 0.2 이후에는 뭘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 0.8 되죠. 그래서 내가 0초일 때는 1이었는데 이제 0.2초일 때는 0.8이 되고 그다음에 0.8을 넣고 그다음에 나의 이제 기울기 계산해 볼까요? 시간은 이제 0. 시간은 0이 아니고 이제 0.2일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를 예측하는 거니까 이 과거의 위치에서의 x값 여기 0이었고 0.2, 0.4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0.2일 때 그때 y값이 0.8이었으니까 빼기 0.8 하면은 이게 기울기를 정하는 거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0.6이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 마이너스 0.6만큼 내려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0.2 곱해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뭐 0.68이라고 나오네요. 0.68. 내가 0.6만큼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0.2초 뒤에 나의 상태를 보면은 0.68인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감소하는 뭔가 감소하는데 감소한 양이 감소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감소하고 있는 양이 줄어들면 점점 점점 조금씩밖에 감소가 안 하니까 나중에는 너무 감소하지 않게 되는. 그래서 이게 아마도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이렇게. 네. 그걸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네. 뉴턴 랩스는 미분 방정식이 아니고 방정식의 해를 찾는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어떤 수식을 만족시키는 독립 변수 x의 값을 찾는 거고 이 미분 방정식이라는 문제 자체가 다르죠. 미분 방정식은 함수를 찾는 거고 네. 함수의 개형이 x의 위치가 뭐 있을 때 y의 위치가 뭐다. 그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위치가 뭐일지를 예측하는 게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죠. 네. 네. 그 뉴턴 랩스는 그냥 어떤 그 뭐 몇 차식이든 뭐 엄청 복잡한 식이든 상관없이 그 식을 만족시키는 어떤 해를 찾는 거고. 네. 네. 그래서 오일러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y2, y3, y4 해가지고 점점점 이제 증가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좀 확대해서 봤었지만 이게 이렇게 곡선에 대해서 이 기울기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찍어가지고 다음 점을 여기라고 하는 게 오차가 이제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오차가 여기서부터 또 다음 점을 시작하기 때문에 점점점 오차가 누적돼요. 오차가 점점점 누적되다 보면은 이제 바로 뒤에서 우리가 볼 뭐 양지쿠타 비교해서 보는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주황색이 실제 솔루션이거든요. 이제 솔루션이라는 건 시간에 따른 이제 어떤 위치 값이나 뭐 어떤 시간에 따른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아날리틱하게 풀어서 실제 이게 우리가 그 물리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근데 이 지금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이 오일러예요. 오일러 방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차이가 크지 않다가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오차가 엄청 커지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오차가 누적되기 때문에. 왜냐면 내가 이미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원래 있는 위치에서 이 기울기도 따라가지 못할 거고 점점점 이 원래 그 나의 그 미래 상태에서 예측값이 벗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제가 아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라고 했어요? h를 작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이제 시뮬레이터를 이제 내가 설계를 했는데 내가 3초 뒤에 나의 어떤 스테이트를 알고 싶어요. 근데 이제 h를 0.1로 하면은 30번만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이 h를 줄여야지 내가 정확한 걸 아니까 0.01로 해요. 그러면 내가 300번을 계산해야겠죠. 그 계산한 양이 너무 늘어나요. 그걸 너무 엄청 정확할수록 더 계산량이 늘어나니까 3초만 뒤에 계산하려고 해도 엄청 계산량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간격을 줄이는 거는 이제 계산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바로 뒤에서 배울 기울기를 수정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기울기를 수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아직은 와닿지 않는데 어쨌든 직관적으로 설명하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계산을 해봤는데 기울기 계산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원래대로라면은 이게 곡선은 아니지만 직선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갔어야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를 이제 대충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점은 이 점 가지고 좀 가깝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는 급격하게 뭔가 기울기가 또 증가하는 그래프예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제가 보면은 여기서의 기울기보다는 여기서의 기울기가 더 가파를 거라는 거 뭔가 예상되죠. 왜냐면 여기가 더 가파르니까. 그죠? 여기서 가파르면은 내가 대충 여기서 그려봤는데 점점 가파라지는 것 같아. 그럼 난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더 올라갔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왜냐면 기울기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가파라지니까. 그러면 이게 뒤에 있으면은 이제 뭔가 가파라지니까 내가 애초에 좀 더 이쪽을 타겟으로 찔러야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서 기울기를 보정해주는 방법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울 랑지쿠타라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거 말고도 책에는 이제 21.2장에 되게 다양한 방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좋은 방법을 개발해놨는데 이제 어, 그냥 결론만 얘기하면 여기 랑지쿠타, 희운 방법, 임프루브드 오일러
이제 보면은 보라색이 우리 처음 얘기했던 오일러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고요. 임프로브 오일러 좋아졌는데 뭐 아직 차이가 있죠. 이제 희운 방법보다 이제 여기 연두 색깔인 클래시컬 랑지쿠타가 훨씬 더 잘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안 배울 거고 그냥 랑지쿠타만 알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오일러 방법과 랑지쿠타 방법을 이제 쓸 거다. 이제 여기에 기울기를 수정하는 방법이 랑지쿠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만 하나 더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좀 자세히 안 풀어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놓고 풀어보면 일단 초기값 문제니까 x0일 때 y0가 주어지는 여기는 00으로 주어졌네요. 네, 이렇게 주어졌고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함수를 찾는다는 건 함수를 어차피 찾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 포인트를 찍어 간다고 했었죠. 일단 x1일 때는 0.2만큼 미소 증분을 이동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y 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y1을 구하고 싶은 거고 이 y1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y0에다가 이 증분에 해당하는 거 곱하기 그때 기울기 값 이걸 계산해 준다고 했었죠. 일단 얘는 0이고요. 그다음에 얘는 0.2고 얘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얘가 기울기를 말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기울기를 말해주는데 대입하면 여기다가 0 더하기 0, 다 00이었어요. 그럼 얘가 0이니까 어? 뭐야? 0이네? 이거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아직 이제 실망할 필요 없이 이제 가다 보면은 우리가 뭔가 이제 변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y1은 0이었고 y0 0이었고 y1 0이었는데 y2는 x가 0.4일 때 그러니까 이제 0.2 띄었으니까 0.2 또 띄어가서 0.4에서 위치해서 y 값은 y1 그러니까 y1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y1에서 시작해서 h 곱하기 이때 기울기는 이 함수에 그냥 넣으면 된다. 이 우리가 요 주어진 이 함수. 자, 그럼 여기다 넣게 되면은 일단 y 요건 0이었죠. 실망스럽게도. 그다음에 h는 0.2고 이 증분이 그다음에 x1이 0.2고요. y1이 0이었어요. 그리고 곱하면 더하면 0.04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y2는 0.04.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좌표로 찍을 되면은 0, 0, 0.2, 0, 0.4, 0.04를 지나는 함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증가시키면 되는 거지. 0.4 다음에 뭐예요? 0.6이겠죠? 그 y3는 y2 알죠? 이렇게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쭉 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워풀한 점이 뭐냐면 이게 어떤 비선형이더라도 얘가 이제 선형으로 이제 지금 선형 미분 방식이거든요. 손으로도 심지어 풀 수 있어서 이제 중간고사 같은데 이제 나오겠죠. 만약에 그 이전 공학사 우리는 안 나오고 네. 이제 이전 수업 시간에 했으면 이런 거를 손으로 푸는 걸 이제 했을 텐데 이제 이거는 심지어 손으로 풀 수 있는 문제고 근데 손으로 못 풀더라도 이 y 프라임만 알 수 있으면 우리가 그 함수의 개형을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수치 해석 방법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오일러는 오차가 크다고 했고 그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더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랑지쿠타라는 방법, RK라고 부르는데 이건 이제 기울기를 수정해줘요. 기울기 수정해준다는 말이 이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음, 기울기를 수정해준다는 말을 일단 받아들이시고 이제 어떻게 기울기를 수정하냐? 일단 기울기를 첫 번째 우리가 했던 방법대로 일단 이렇게 그냥 구해요. 요 fx를 구해요. 그게 이제 k1이에요. 그래서 k0라고 했는데 이 첫 번째 기울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그 기울기를 뭔가 고려했을 때 미래 앞뒤를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 기울기, 세 번째 기울기, 네 번째 기울기를 구해서 이 네 가지 기울기를 모두 조합해 가지고 이제 최종 기울기 여기서는 g of ti, yi, h라고 썼는데 이게 기울기예요. 기울기 곱하기 h에서 업데이트 해주는 거는 오일러랑 똑같죠. 오일러랑 똑같은데 기울기 값이 다른 거예요. 기울기 값이 좀 더 개선된 기울기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볼게요. 자, 그림으로 보면은 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h 위치에 해당하는 x좌표예요. 그럼 t0라는 시간부터
2분의 h만큼 시간에 이동한 그때의 이 y-좌표를 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y 프라임은 f 함수에 넣어서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애초에 계속 익스플리시트한 폼으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게 시간과 위치, y 위치마다의 그 y가 증가할 건지 감소할 건지를 나타내는 어떤 그런 물론 물리적인 또는 뭐 수학적인 의미고 이제 그걸 주면 이제 기울기를 아니까 이 기울기가 제가 그냥 이걸 따라서 선으로 그리는 게 바로 그 오일러 방법이라고 했었죠. 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위치에서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하게 2분의 h만큼만 가요. 처음에. 그러니까 원래 한 스텝을 만약에 0.2라고 잡으면 0.1만큼만 가는 거지. 그럼 0.1이라는 x의 위치가 있잖아요. x의 위치를 알면은 우리가 기울기를 아니까 이 선형으로 가정하고 요거 위치 알 수 있겠죠. 또 y의 위치를 알아요. y 위치를 아는 게 다시 말하면은 k1이라는 기울기에다가 k1이라는 기울기에다가 2분의 h만큼 곱해서 더하면은 이 노란색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y의 위치. 그죠? 앞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찍었던 것처럼 여기까지 해서 찍는다는 것도 같은 얘기죠. 그래서 y의 위치를 알아요. 그럼 이제 x와 y의 위치를 알아. x는 뭐냐면 여기다가 2분의 h만큼 더한 거. 그러니까 t0에다가 2분의 h만큼 더한 위치가 x의 위치고 y의 위치는 그거에 선형적으로 가정했을 때 위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위치에서의 xy를 알면은 여기다 ty를 알면 여기다 대입해서 여기 기울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서 기울기를 구한 게 K2예요. 자, 이 K2는 두 번째 이 위치에서의 기울기를 이제 봤더니 중앙값에서는 좀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변하네. 그래서 K2를 이제 보고 우리가 이제 K2의 기울기를 따라서 뭐 이렇게 따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알고리즘 짤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았고 좀 더 신중하게 K2의 기울기 구했으니까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K2를 따라서 가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K2는 이제 K1을 따라서 간 위치에서의 어떤 평가한 그 기울기고 그럼 그 바뀐 기울기를 따라서 또 반만 가봐요. 반만 갔을 때 또 위치는 이렇게 x의 위치는 2분의 h만큼 더하고 그때 y의 위치는 k2만큼 기울기를 따라서 2분의 h만큼 움직인 y의 좌표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k2가 여기 함수 f에다가 요 xy 좌표를 요 녹색에서 요 xy 좌표를 넣었을 때 구한 거고 그럼 이 K2를 넣어가지고 이 또 Y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X랑 Y를 또 아니까 또 그때 기울기 알 수 있겠죠. 요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K3 요 점을 아니까 이 기울기 K3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 번째 기울기. 그러니까 이게 점의 위치를 알면 기울기를 알 수 있다는 게 이제 사실 모든 거고 그걸 이용해서 이 점에서의 세 번째 기울기를 알아요. 그럼 또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다 찍었으면 되는데 얘는 또 한 번 더 신중하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다시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번에 드디어 K3를 따라서 H만큼 가요. 이렇게. 그게 이거죠. K3의 기울기만큼 H만큼 Y를 업데이트하면 얘가 뭐다? 이 점의 Y의 위치다.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러면 또 이제 X의 위치는 T 플러스 H고 그 다음에 Y의 위치는 이렇게 Y0 플러스 H 곱하기 K3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또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좌표만 알면 기울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기울기는 K4, K4라고 하는 이 기울기를 이 좌표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이 K4라는 기울기까지 어떻게 구하냐? 그냥 함수 fx에 넣으면 돼요. 다 단순해요. 지금 함수 fx에 넣으면 그 좌표만 찍으면 다 기울기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기울기를 구해서 K4를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총 4개의 기울기, 이제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처음에 K1에 대해서 구했고, 그다음에 K1으로 갔을 때 중간까지만 갔을 때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K2를 구했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K2를 이용해서 중간까지만 가가지고 이번에 또 K3를 구했어요. 이렇게 네 개의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네 개의 기울기를 조합해가지고 하나의 기울기를 만들어요. 하나의 기울기를 만드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K1, K2, K3, K4를 다 동등하게 보지 않고 K2랑 K3를 조금 더 중요하게 봐요. 여기 6분의 1로 나눈 다음에 여기 이거 1대 2대 2대 1의 비율로 곱해서 6으로 나눠준다는 건 결국 다 평균 낸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중 평균이라고 얘기하는데 K2, K3는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는 얘네들은 뭔가 이 가운데 값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이게 사실 테일러 정리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두 배, 다른 애보다 두 배 더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6분의 1로 나눠서 기울기를 구한다. 그래서 요게 6분의 1까지 곱한 게 최종적으로 보정한 기울기. 그게 마지막 기울기고 이제 그 기울기를 따라서 보라색까지 다 한 다음에 그 네 가지를 수정해서 만들어진 이 기울기 지금 빨간색으로 긋고 있는 게 이게 지금 이 최종 6분의 1하고 K1, EK2, EK3 그 다음에 K4 해가지고 구한 이 네 개 기울기 조합해서 만든 기울기를 따라 드디어 이제 H만큼 움직입니다. 그 H만큼 움직인 점의 X좌표는 당연히 T0 플러스 H고 그때 이제 좌표가 여기에 H 곱하고 Y 제로에다 더해준 요 값이 되겠죠. 여기 지금 쓰고 있으니까 걔가 Y1이 되는 이게 랑지쿠타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뒤로 가면은 뭔가 기울기가 변한다는 거는 너무 뒤로 갔을 때 그 바뀐 기울기를 내가 반영해 줘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뒤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기울기를 계속 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대충 여기서는 이 정도 비율로 얘네들을 조합해 가지고 기울기를 따라가면은 원래 함수를 되게 잘 따라가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엄청 되게 동작을 잘하고 어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이걸 h를 4분의 1로 쪼개서 4번 계산한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손으로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함수 fx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tx겠죠? y 프라임이라는 게 어떤 시간과 그때 스테이트의 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울기의 함수고 그게 지금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t-y라는 어떤 앞에서 한번 썼었죠. 요 식인데 앞에 오일러로도 풀었는데 여기서도 랑지쿠타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랑지쿠타로 풀 때는 4번 구해야 되니까 더 복잡하겠죠. T0일 때 값 구하고 그 T0일 때 여기 뭐 Y0 주겠죠. Y0는 뭐예요? 아, 0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요. 1인가 보다. 네. T0가 0일 때 Y0는 1로 초기 조건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은 이런 식으로 0-1이고 그럼 이때 기울기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요 식에다 넣어가지고 기울기는 -1인데 그러니까 현재 스테이트에 사실 내려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그 내려간 거를 0.2라는 간격을 놓고 보면은 바로 이제 이거를 곱해가지고 내려가 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반만 간다. 그래서 2분의 h만큼만 가서 이제 -1만큼 내려갔을 때 y의 위치를 계산해 보면 요게 되겠죠. 이 계산해 보면 이제 2분의 1 h만큼만 움직여서 미소중분의 딱 반만 움직였을 때 0.1만큼 가고 현재 스테이트는 1이었는데 1에서 이제 내려가겠죠. 뭐 플러스 0.2의 2분의 1이니까 0.1 곱하기 -1하면 0.9예요. 0.9라는 위치는 0.1, 0.9예요. 여기가 얘가 0.1이고 얘가 0.1이죠. 그다음에 얘가 0.9.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그때 기울기가 나오죠. 그게 K2.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보니까 -0.8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구했는데 -0.1이었는데 좀 뒤에서 보니까 기울기가 사실 좀 완만했네. -0.8을 따라서 다시 한번 반만 가보자. 해서 1 더하기 2분의 h, 1 더하기 2분의 h 곱하기 0.8, -0.8 해서 갔을 때 그 값이 얘고 그때 t가 2분의 h만큼 움직인 0.1이겠죠. 그럼 0.1,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기울기고 걔가 이제 마이너스 0.8이에요. 그럼 이거 0.8은 너무 줄였네. 조금 이거보단 더 가파랐네. 아주 조금. 그게 K3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K3를 따라서 가는데 이번엔 좀 소심하게 2분의 H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원래 스텝이었던 0.2만큼 딱 움직였을 때 Y 값이 얘죠. 거기에 X 값이 0.2겠죠. 요 X 값, T 값이죠. T 값과 그때 Y 값을 넣으면 얘가 기울기가 나오는데 여기다 넣었으니까. 여기 넣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또 기울기를 구해요. 왜냐면 여기다 넣으면 기울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 기울기를 보니까 마이너스 0.6이네. 얘는 사실은 너무 가파랐으니까 좀 많이 줄였어야겠다라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요거 네 개를 어떻게 한다? 평균 낸다. 가중평균. 해서 구했더니 요게 기울기고 요 기울기는 일단 요거는 계산을 안 할게요. 어쨌든 기울기를 계산을 해서 나온 게 뭐 0, 마이너스 1보다는 좀 더 작고 마이너스 0.6보다는 좀 더 큰 그런 기울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보정한 기울기를 따라서 0.2만큼 곱해가지고 원래 위치였던 1에다 더해준다. 그러면 조금 내려가서 이제 원래는 뭐 더 가파랐던데 0.8374만큼의 값이 합리적인 값이다라고 생각하고 y1을 이제 한 번 업데이트 해줍니다. 그럼 이때 t 값은 0.2고 y 값은 0.8374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t와 y를 한번 업데이트하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t, k를 순차적으로 4번 구해야겠죠. 그래서 4번 구한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스텝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복하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 네,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잘 따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랑지쿠타 방법을 실제 앞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한번 풀어보면요. 음, 일단 그러면 빠르게 풀어볼게요. x0일 t0라고 할게요. 여기 x0 났네. x0일 때 0, y0가 0부터 시작해서 x1은 0.2만큼 움직이니까 0.2고요. y1은 y0에다가 증분에다가 기울기 곱한 거. 기울기를 그냥 g 오브 x, y, 뭐 h 이렇게 써볼게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뭔가 개선된 기울기. 그 개선된 기울기를 아까 6분의 k 해가지고 다 웨이티드 평균하면 되잖아요. k1부터 찾아보죠. k1은 그냥 원래부터 y1에 대한 이 함수 넣은 거니까 여기다 넣어서 f 그냥 x, y인데 x0, y0 넣으면 되는데 얘가 0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울기는 여기 0, 0 넣으니까 왜 초기값이 여기였으니까 기울기가 0이고 그 다음에 k2는 여기다가 이제 어 x에다가는 똑같이 이제 0을 넣는 게 아니고 0.2를 반으로 나눈 것만큼 그래서 0.1만큼 다 쓸까요? 그냥 x0 플러스 2분의 h, y0 플러스 2분의 h 곱하기 k1 K1이란 기울기 따라서 가는 거고 이걸 쭉 풀었으면은 일단 얘는 0 x가 0이었으니까 h가 0.1을 반으로 나니까 플러스 0.1 그다음에 근데 이 식을 그냥 x랑 y랑 더하면 기울기가 바로 나오는 식이라서 그냥 바로 다 쓸게요. 플러스 y도 쓰면은 y줄은 0이고 2분의 h가 0.1이고 그다음에 k가 아까 0이었으니까 얘도 0. 그럼 이거 0 지워지는데 0.1 남으니까 기울기가 0.1이 되겠죠. 그다음에 k3는 마찬가지로 쓰면 되는데 얘는 똑같은 x 위치에 대해서 y의 위치가 이제 이 바로 전에 구한 k2만큼의 기울기를 따라서 가는 거죠. 쓰면 0 더하기 0.1 이 x 위치고 더하기 x랑 그냥 y랑 더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요 h는 0 y0 잠시만요. 제가 뭐 틀렸네. 더하기는 0 더하기 2분의 h는 0.1 곱하기 k2가 0.1이니까 이렇게 이게 바뀌었어요. 0이었는데 0.1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얘는 0.1 더하기 0.01이니까 0.11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K4는 똑같이 하는 게 아니고 H만큼 이번에 마지막으로 움직여주고 Y0 플러스 H만큼 근데 K3의 기울기에 따라서 자, 그러면 0 더하기 이번에 0.1이 아니고 원래 스텝이었던 0.2만큼 움직이고 X가 그다음에 Y0가 그대로 있고 이게 Y0는 다 어차피 0부터 시작해 시작하는 건 다 아까 보면은 다 이렇게 원래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갔다가 여기서 간 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려보는 아주 신중한 방법을 하죠. 그래서 다시 0으로 돌아와서 0 더하기 제 기울기가 아니고 이게 h가 0.2고 그다음에 기울기가 0.11로 계산해 보면 이때 기울기는 0.2 더하기 0.02니까 0.22. 자, 그래서 이제 최종 요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g 요 기울기는 어 6분의 1하고 요거 4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해 보면 0 더하기 h가 0.2고 곱하기 6분의 이거 하나 0 더하기 2 곱하기
0.1 더하기 2 곱하기 0.11 더하기 0.222. 이거 계산 안 할게요.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뭐가 나온다? y1이 나온다. 하나 업데이트한 거죠. x1에 대해서 y1. 그 다음에 이 y1을 또 해가지고 y2 구하고 y3 구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는 거를 이제 알고리즘으로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계속 재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fx라고 하는 함수. fx, y가 기울기를 나타내는 함수고 얘가 계속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함수로 정의를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x 더하기 y라고 했어요. 얘가 그 다음에 우리가 초기값 문제 0,0부터 시작한다라는 거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증분값 이거는 뭐 정확도에 대한 관련된 성분인데 0.2로 줬고 10 스텝 간다는 건 0.2만큼 10번 가면은 2초 뒤에까지 계산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리스트에다가 이제 어펜드 해가지고 값을 저장을 할 거고 K1은 먼저 fxy에다가 현재 초기값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기울기 나오죠. 그럼 이때 이 기울기를 따라서 2분의 h만큼 움직인 y값 구할 수 있고 그때 x값은 2분의 h만큼 xi에다 더한 값이 x값이겠죠. 그럼 이 x랑 y만 이 함수에 넣으면 바로 또 기울기 나오죠. 그럼 이 k2라는 기울기를 따라서 또 2분의 h만큼 간 y의 값 그때 2분의 h만큼 띈 x의 값을 또 대입하면은 함수에 넣으면 바로 또 기울기가 나온다. 그때 위치를 이용해서 구한 기울기 k3를 따라서 이번에는 2분의 h가 아니고 h만큼 간 x의 위치와 y의 위치를 또 대입하면은 마지막에 K4 네 번째 기울기가 나오고 그럼 이 K1, K2, K3, K4를 6분의 1로 나눠서 이제 웨이티드 평균한 거를 기울기로 생각하고 H만큼 곱해서 Y에다 더하면 진짜 우리가 구하고 싶은 Y, I 플러스 1이 나오겠죠. Y, I를 넣었는데 Y, I 플러스 1, XI에다가 XI 플러스 1이 나오는데 XI 플러스 1은 여기에 H만큼 더한 값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I 플러스 1은 이제 현재 구한 값인데 그 다음 포문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제 우리가 xi, y이라는 인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원래 xi 플러스 1 넣었던 거를 xi에 넣어주고 yi 플러스 1을 yi에 넣어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다음 스텝이라는 걸 알려주고 다시 포문을 돌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랑치쿠타 펄스 오더 1차 상미방정식을 푸는 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